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공매를 이제 그 책을 쓴 지가 벌써 세 번째 책을 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09년도에 실전 공매 완전 접목이라는 공매책으로 처음 첫 선을 보인 데 이어가지고 2011년도에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개정판을 냈고 그 2014년 올해 9월 달인가요? 벌써 이제 세 번째 개정판을 냈고, 이번에는 이제 그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 난 너무 이론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처음에 공매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번 저는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연봉 2배 올리는 공매 투자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이번 공매 종합 교육과정을 찍게 됐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당신이 연봉 2배 만들고 부자 되는 실전 공매 이야기로서 연봉 2배 올리고 공매로 연봉 2배 올리고 부자 되는 실전 공매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어느 직장 여성인 40대 중반으로서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형과, 그리고 홍대리 같은 경우는 그 30대 중반으로서 초등학생을 둔 학부형입니다. 이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내 집 마련의 길과 그리고 부족한 연봉 때문에 고민하던 중 홍대리가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저는 그 얼마 전에 홍대리가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파트를 장만해서 집들이 한다고 초대해서 갔다 왔는데 너무 놀라운 것이 그동안에 이제 홍대리가 알기로는 친구가 이제 여윳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를 공매로 사게 된 계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이 과장과 홍대리도 공매로 내 집 마련과 부족한 연봉을 마련해보자 했고,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김 선생의 특강을 듣고, 여기서 김 선생은 제가 되겠죠. 제가 인내하면서 하는데 김 선생의 특강을 듣고 이제 공매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오총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박민기 군은 MK 회사에 근무하는 박민기고 나이가 30세인데, 이 민기 군은 자기가 살던 주택이 공매당하는 바람에 보증금 5천만 원 중 최우선 면제 2천만 원을 받고 이사를 나오게 돼서 결과적으로 3천만 원을 손해보게 된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로 공매 특강을 듣게 됐고, 이러한 연유에 대해서 공매를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정 사장님인데요. 정 사장님 같은 경우는 평생 이제 그 금융계에 몸을 닫고 있다가 정년퇴직하신 정한국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공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번 기회에 공매 특강을 이제 김 선생이 하신다고 해서 겸사겸사 공매 특강을 듣게 됐고, 이러한 계기로 해서 공매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고, 김 선생은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박민기 군도 선생님 저도요. 그래서 같이 벌써 이 총사가 더 이루어졌으니까 이 과장과 홍대리, 그리고 이제 박민기 군과 그리고 정 사장이 합의했으니까 벌써 4총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김소희는 누구냐? 김소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초급 장교가 된 지 얼마 안 된 28세의 젊은 청춘이다. 그런데 그가 임차한 주택이 공매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낙찰받게 된 인연으로서 공매를 시작했다. 그래서 김소희는 이제 아직 결혼을 아직 한 미혼이지만, 이래서 김소희가 가입하면서 그 오총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박영민 부부는 흑석동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해서 4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다퉈가지고, 그런 기회로 주변에 전세 물건을 찾다가 전세보증금으로 그 다주택을 공매로 마련하게 된 동기가 돼서 공매를 시작해 돼가지고 6총사가 된 겁니다. 이 7총사의 마지막으로 참가하게 된 박 선생은 얼마 전까지 교직에서 몸담고 있다가 교장 선생님을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이 장안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아가지고 임대 수익을 높이게 된 것이 공매를 시작한 거죠. 이로 인해서 7총사가 만들어졌고, 이 7총사와 그 김 선생인 본인이 그 이야기 형식으로 공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권리 분석도
또는 물건 분석도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서 제출하는 모든 과정이 김 선생과 이 칠종사가 함께하는 과정으로 이제 해서 칠종사가 내 집 마련도 하고 부족한 연봉 또는 이제 퇴직 후 노후연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서 그 책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이런 것입니다. 30, 40대부터 내 집 마련과 부족한 연봉 그리고 노후연금은 퇴직 후에 노후연금이 필요하겠죠. 노후연금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준비로 공매 시장은 좋은 비상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공매를 하면서 느낀 것이 경매보다 공매에서 수익성을 많이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보다 공매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 덕분에 좀 이전에 책을 쓴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그런 내용을 썼고, 이번에는 그 연봉 2배 올리는 공매 투자 이야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소액 투자로 성공한 사례를 11가지 놓습니다. 2천만원 투자해서 2천만원 번 사례가 있죠. 그래서 공매로 내 집 마련하면서 재테크로 성공한 이야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매로 내 집 마련하면서 2년 보유하고 비과세 받는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 수익을 높일 수가 없는, 왜냐하면 9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전세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 또 임대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라는 게 그 매각 공매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내 거로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공모, 그러니까 주택을 내가 1년에 그 임대보증금 얼마를 내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낙찰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는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분들의 주택에 들어가서 임대나 전세 사는 것보다 국가 소유 재산의 임대공무 낙찰받아가 들어가지고 거주하게 되면 적은 돈으로도 내 집을 사는 건 아니지만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임대공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런 공매에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과 실전 투자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공매 물건을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설명해 놨고, 다섯 번째는 압류산 공매 물건을 어떻게 입찰해서 낙찰받고 성공할 수 있나와 낙찰받았던 사례를 갖고 11개를 갖다가 이해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그 5번 과정에서 어떤 걸 놓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 온빛에서 입찰하는 과정을 갖다가 승인되어 있는 토지를 갖다가 입찰 참여해서 낙찰받는 과정까지 담아놨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이 책에 없는 내용도 첨가됐다는 사항이고, 이런 내용들이 11가지가 들어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수탁자산과 유입자산 공매는 어떻게 찾아서 입찰하게 되는가. 또 구기자산 공매 같은 경우가 매각 공매다. 매각 공매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사는 거죠, 주택을. 그러나 임대공매 같은 경우는 내가 구기자산 주택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택 사용료를 내고 또는 농지 사용료를 내고 임대하는 거죠. 빌리는 거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탁 재산 등에 대한 공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공매로 낙찰받고 명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설악산장으로 해가지고 칠종사와 칠종사 가정을 가지고 특수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그 1박 2일인데 첫날은 특수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분석하는 시간, 또 다음날 특강은 실제 제가 그동안에 낙찰받았던 특수한 물건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 책의 마감을 짓고, 또 제가 이제 지면이 부족해가지고 부록이 아니라 김 선생의 특별 과외를 갖다 온비드 119에서 제가 홈페이지가 온비드 119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 119에서 지금부터 동영상 찍는 것도 무료로 방영을 하겠지만, 온비드 119에서 김 선생의 특별 과외라는 내용을 갖다가 한 30-40페이지를 특별하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총 공매 종합교육과정은 15강좌로 끝을 내게 되는데, 그런 15강좌만 듣게 되면 공매의 기본 과정은 이수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번 장점은 동영상을 보면서 김 선생이 지금같이 특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책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해가 상당히 쉽겠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제가 한 14권의 책을, 이번 이 책을 나오면 14권째 책을 나오게 되는데, 그런 책을 독자분들이구나 사랑해주고,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한 보답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무료로,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거를 그동안에 보답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제1강은 교재 연봉 2배 올리고 공매 투자 이야기의 교재 47쪽에서 5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매는 도대체 뭐고 어떠한 장점이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가? 왜 공매는 경매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왜 경매는 하는 사람들이 공매에는 입찰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재 47쪽을 열어보시면 2장 공매가 뭐고 어떠한 장점으로 직장인이 공매를 선호하게 되나,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시면 이 공매는 어떤 장점이 있길래 직장인들이 선호하나, 이게 보면 홍대리가 공매 특강을 시작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면 이게 지금 홍대리와 이 과정이 제가 특강하라는 거에 참석을 하게 돼 가지고 특강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가슴이 뭉클해지만 우리들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다니. 여러분도 지금 공매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감정에 휩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공매는 어떠한 장점과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 입니다. 이 공매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공매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는 경매보다 입찰 경쟁률이 낮다. 공매는 경매보다 입찰 경률이 적어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이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로 인해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왜 공매가 입찰 경쟁률이 작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이 경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은 경매 정보 회사들에 의해서 경매 정보가 메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는 메뉴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에 공매를 강의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공매책도 제가 낸 책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경매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매로 옮겨올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는 하는 사람만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로 예를 들어서 한 30명의 입찰자가 들어온다면 공매로 입찰 들어오는 수가 뭐 5명, 7명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그래서 공매로 내 집 마련하면, 아파트를 내가 사면 입찰 경쟁률이 작아가지고, 입찰 경쟁률이 작다는 말은 낮은 가격으로 쌀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또 이 공매의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현장 입찰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공매 입찰이 가능하다. 인터넷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매 같은 건 어떻습니까?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 당일날 10시부터 시작되면 10시에서 11시까지, 즉 10시에 가면 10시에서 10시 10분까지는 집행관이 매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고지를 합니다. 집행관이 고지라고 하는데, 고지 절차가 있고 나면은 1시간 내에, 그러니까 11시 한 40분 동안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기다려야만이 입찰 결과를 발표하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 하루 한 서너 시간 동안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법원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휴가를 내고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경매에 입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러나 공매는 어떠냐면, 경매와 같이 현장 입찰 참여 방법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입찰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회사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 즉 월요일날 10시부터 수요일날 이제 5시까지 24시간 입찰이가, 이 24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월요일날 10시부터 수요일날 5시까지는 새벽 0시에 입찰 들어가도 되고요, 뭐 새벽 4시에 들어가도 되고, 또 이 저녁 10시에 입찰서도 제출해야 되고, 언제든지 자기가 근무를 끝나고 나가지고 필요한 시간에 입찰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입찰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수요일날 5시까지 그 입찰 보증금도 제출해야만이 그 입찰이 이제 그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서를 갖다가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다음에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기간 입찰이라 합니다. 기간 입찰. 이에 반해서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기일 입찰이죠. 당일날 입찰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기간 입찰을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간 입찰을 하게 되면 목요일날 11시에 입찰 결과를 발표하게 합니다. 이런 것 이렇게 경매가 다르게 되죠. 가능하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에게 특히 직장인들이 바쁘죠. 직장인들이. 왜냐면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제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일을 해서는 직장이 성공할 수가 없죠. 사실은 요즘에 직장인들이 상당히 보면은 제가 이제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또 후배들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아들들도 있죠. 하지만 자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보면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고생하는 걸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왕이면 직장 생활만 하지 말고 부업으로 공매를 해서 여러분의 연봉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하나의 트렌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에게 경매보다 공매 절차에 입찰에 참여한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또 수익 측면에서 부수적인 소득을 직장에서 지장 없이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공매가 또 좋은 것은 인터넷으로 입찰 절차가 진행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라면 제주도에서 부산에서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물건을 공매에 입찰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의 장점은 뭐냐면 경매와 같은 입찰 참여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매가 24시간 시간에 구애임이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와 같이 휴가를 내가지고 몇 시간 동안 현장에 입찰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 그래서 기회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현장 입찰로 진행되므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입찰자들은 당일 휴가서를 제출하고 입찰 장소 등으로 이동하는 비용과 입찰 당일 입찰자에서 서너 시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산해야 되지만 이 공매는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매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경매에서 매각 물건이 입찰자가 없어서 입찰되면 한 달마다 1개월마다 진행되니까 보통 이번에 입찰되면 11월 달에 입찰되면 11월 10일 날 입찰되면 12월 10일쯤에 잡히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잡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반값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부동산이 경매에서 반값이 떨어지면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6개월까지는 안 걸리지만 보통 한 번에 20%씩 떨어지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걸리겠죠. 3개월 정도는. 그러나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매주 일주일 단위로 10%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되면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자가 없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0%를 떨어뜨려 가지고 또 그대도 입찰되려면 또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10% 떨어져 가지고 그때 떨어지는 것은 정액제로 떨어집니다. 정액제. 이와 같이 정액제. 최초의 감정가가 5억이라고 하면 1회 때 이게 첫째 주에 5억이었다면 두 번째는 10% 떨어진 4억 5천만 원에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날 17시 정각까지 5시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 입찰이죠.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3차에서는 5천만 원을 뺀 4억 입찰 기간은 이렇게 되고 그 네 번째 주에는 5천만 원을 제한 3억 5천만 원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3억이 되고 이렇게 최초의 그 매각 금액의 10%가 정액제로 떨어집니다. 계속 5천만 원이. 이것도 여섯 번째가 되면 2억 5천만 원에 시작이 되죠. 이래도 매각 절차가 낙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다음번에 다시 재공매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보통 한 달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45일 있다가 다시 최초의 2억 5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1차 때, 그러니까 7자가 되는 거죠. 7차가 2억 5천.
8차 때는 여기서 1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면은 2억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왜냐면 2,500이 빠지니까요. 그 다음에 9차 때는 여기서 2,500이니까 2억이 되는 거고, 여기 10차 때는 1억 7,500만 원이 되나요? 11차 이렇게 2,500만 원씩 정확히 저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 12차까지 진행합니다. 이래도 입찰자가 없으면 또 그래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4분의 1 가격이 되는 거죠. 결국 5억짜리가 제가 이거 그 5억짜리가 4분의 1 가격이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와 같이, 경매는 떨어진 금액의 20%씩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지만, 공매 같은 경우는 최초의 그 매각 가격에서 10%가 5억이면 5천만 원씩 정액제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해도 6회에 거쳐서 매각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45일 동안 재매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공고를 한 다음에 다시 7회차부터 또 12회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이 대금 납부기한과 납부 최고기한에 지연이자가 없다. 보통 경매 같은 경우는 잔금 낙찰받고 나면 보통 7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7일 있다가 매각 허가 확정이 돼요. 그로부터 30일 있다 대금 납부기한이 지어지고, 그로부터 30일 있다 배당기일이 잡히는데, 그러니까 낙찰받고 나면 44일 있다가 잔금을 납부하게 되고, 배당기일까지는 74일이 기간이 걸리는데,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그 낙찰받고 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날까지 입찰서를 제출해서 목요일날 낙찰받게 되면 3일 있다가, 일요일 기간은 빼고 3일 일단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에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매각 결정과 동시에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30일 잔금이 납부하고, 그때부터 30일 있다가 배분길이 잡혀야 되는데, 이 30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또 10일간의 납부 최고 기한을 줍니다. 그때 납부 최고 기한은 지연이자 없이 납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최장 1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되고,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최장 납부 최고 기한까지는 그 4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경매는 잔금 납부 기한이 매각 결정이 확정되려면 30일 이내 주어지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공매는 암내상 공매의 경우 30일이 최장, 40일, 이거는 납부 최고 기한까지 포함해서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지연이자 없이 지어지고, 이 기간 동안 지연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잔금 납부 기한에 납부 최고 기한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공매물건은 다양하고 또 매각하는 공매도 있고, 또 임대 공매가 있습니다. 대부 공매. 이 대부 공매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사용료를 내고 그 물건을 갖다가 빌려서 쓰는 거죠. 즉 전세하는 거죠. 그거 갖다가 임대 공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 물건에는 부동산, 자동차, 기계, 육아증권, 회원권, 불량품, 동식물, 사슴도 공매를 하게 되고요. 소방서에서 소방차도 공매가 이루어지고요. 또 이 동사무소에서 노트북이라든가 냉장고나 이런 것도 공매가 이루어지고,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골동품, 또 미술품 등이 있고, 다양한 물건 등이 공매로 매각되거나 이런 매각되는 경우는 매각 공매라고 하고, 임대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 공매 물건 중에 특이한 분야로서 임대 공매 물건으로서 학교 매장에 대해서 매장에 가면 학생들한테 이제 과자나 등 음료를 팔죠. 그게 학교 매장이 바로 임대 공매로 낙찰받게 되는 겁니다. 학교 매장이나 또 주차장이 있죠. 서초구청에 주차장이 따르면 그 시립 주차장 같은 경우가, 또는 구립 주차장 이런 것들이 다 공매로 낙찰받는 겁니다. 또는 지하철 매장, 강남터미널이라든가 강남역 같은데, 또는 사당역이라든가 이수역이라든가 서울역 같은데 보면 지하철 매장 안에 지하 역사에 보면 역사 안에 매점들이 다 있죠. 그것도 바로 이용기간 지하철 서울 메트로의 임대 공매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무실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독, 다가구 주택에서 농지, 그 밖에 토지에 대해서 공매로 임대 절차가 진행되는데,
보증금 없이 1년 동안의 사용료로 최저 입찰가가 결정이 되고 이 최저 입찰 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를 최고의 입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투자 비용이 부족한 분들은 이 임대 물건 중에서 좋은 물건을 낙찰받아 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주 대단한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물건을 잘 찾아보면 상당히 우량한 물건이 있죠. 우량한 물건들. 그러나 공매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 매각 대상 공매 물건이고, 그 중에서 부동산으로 아파트나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연립, 상가, 오피스텔, 농지, 임약, 공약 등이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 물건 중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부분이 나는 어느 공매 물건을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물건이 선정됐다면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무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매를 갖다가 이제 공매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한 번 배워서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이죠. 제가 보면 공매를 갖다가 여러분이 보면 이 학창 시절에 보면은 이게 라이선스를 딴 거 있을 겁니다. 자격증. 그 자격증을 딸 때 보통 그래도 딸라면 한 1년을 공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공매를 1년 동안만 공부하고 한다든가 할 때, 뭐 1년까지 아니고 3개월만 공부한다면 공매로 내 집 마련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죠.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이 자격증을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갖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얼마를 써먹겠어요? 몇 달? 며칠? 아니죠. 평생 써먹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공매를 갖다 잘 배운 공매 지식을 잘 배웠다고 하면 이 지식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내 집 마련,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그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부족한 연금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퇴직 후에 노후 연금만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그 내 집 마련하고 이제 그 부족한 이제 연금을 마련해 주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매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매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러면 공매가 뭔데 이렇게 또 공매가 도대체 뭐야? 경매는 알겠는데 공매는 뭐야? 이런 부분들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은 공매도 알고 나면 별거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저는 뭐 경매나 공매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물건이 싸고 물건이 좋고 뭐 질이 좋고 그리고 돈이 벌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마찬가지지만 공매도 좀 공부하게 되고 특수물건 같은 거 입찰 들어가게 되면 아주 싸게 살 수 있고 돈을 버는데 아주 첩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과장이 선생님 공매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이 과장이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물건으로 국유재산, 시유재산, 공유재산 및 정부물품, 불용품 등 압류재산 등이 있는데, 과거에는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공매를 실행하다가 오다가 이들 대부분이 자산관리공사, 캔코죠. 이 자산관리공사의 이니셜이 캔코입니다. KMCO. 그래서 캔코에 매각을 위임을 하고 전자처분 시스템, 온비드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용기관으로서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이용기가 회원가입 후 자산관리공사의 입찰 등록 수수료와 낙찰 수수료를 지급하고 온비드 사이트 전자처분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건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공매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는 이제 자산관리공사 공매 또는 직접 공매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온비드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이니셜 캔코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대행하는 공매가 있고, 자기 물건을 직접 파는 직접 공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온비드를 이용해서 온비드에 회원 가입하고
이제 그 자기 물건을 갖다가 직접 온비들 이제 그 이용해 가지고 온비들을 이용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이용기관 공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공매나 이제 그 공매 대행하는 물건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공매는 대부분이 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지방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이 공공기관으로서 매각을 의뢰받아 가지고 전자처분 시스템 에 의해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대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산관리공사의 직접 공매로 유입자산 공매가 있다. 이런 부실채권 적립, 유입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 부채권이 발생하면 그걸 갖다가 부채권 적립기금으로 갖다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채권 적립기금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매입할 때 물건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을 이제 그 매입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부채권을 갖다 근저당을 매입했다면 그 근저당권으로 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법원 경매로. 근데 법원 경매를 했을 때 매입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기금으로 다시 그 낙찰을 받습니다. 그럴 때 낙찰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런 것 갖다가 유입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입자산이 됐다면 그걸 갖다가 유입자산 공매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온비드에 볼 때는 유입자산 공매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캔코가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그걸 갖다가 사와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으나 매각 절차가 안 됐을 때 그걸 다시 사가지고 그 공매에 붙이니까 그럴 때에는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파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입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거. 첫 번째는 이러한 공매를 갖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을 대행하는 걸 보면 이렇게 세무서가 있죠. 국세청, 지방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청, 군청, 구청이 있고 또 정부투자기관 등이 있죠. 이렇게 국세청, 지방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세액이 발생하면 세무관서 등은 조세 체납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독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자 이 재산을 갖다가 압류하고 이를 세무관서 등이 자산관리공사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대응 의뢰하게 되면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자처분 시스템 온비드로 인해서 공매를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공매를 압류재산 공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등의 공매가 있죠. 이런 공과금은 국세집법상 체납처분 및 또는 국세집법에 따라서 미납된 경우 공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이들 또한 조세채권 등과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해가지고 공매를 진행하기도 이런 공매를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나 두 번째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투자공기업 등의 공매가 있습니다. 정부투자공기업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철도청, 가스, 서울메트로, 철도공사 등이 이런 것들이 한국자산관리 공매 대행 의뢰하게 되고 공매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매를 수탁재산 공매라고 하죠. 수탁재산 공매. 왜냐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매각을 자기들 재산을 갖다가 자기들 비업무의 재산을 갖다가 한국자산을 매각 의뢰하는 것 갖다 수탁재산 공매라고 합니다. 네,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공매. 금융권이라든가 기업 등이 직접 공매를 하지 않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을 위임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수탁재산 공매를 한다. 이용기관 등의 공매 같은 경우 여기까지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들은 온비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본인의 그 유입자산을 공매에 붙이는 거고 그럴 때에는 모든 매각 절차를 대금 납부부터 그리고 배분까지 모든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게 되는 이용기관 등의 공매 같은 경우는 앞에 사례와 같이 한국자산공매에 매각에 의뢰하는 공매 물건이 아니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이용기관 재산에 대해서 직접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해서 매각 또는 임대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울메트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 서울메트로라고 하죠. 서울메트로에서 이제 그 사당역에 있는 임대
임대 사무실이라든가 임대 창고 같은 걸 갖다가 임대 공매로 붙이게 된다면, 또는 이제 그 서울 메트로의 그 비업용 자산, 예를 들어서 뭐 기숙사시라든가 또는 공리시설 또는 그 어떠한 그 사업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비업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직접 이용기관으로서 온비드에 등록해가지고, 이 온비드에 등록할 때는 그 등록 수수료가 10,000원입니다. 등록 수수료. 이 등록 수수료가,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 등록 수수료가 10,000원이고, 낙찰 수수료는 1억 이상 10억 미만일 때에는, 제가 다 모든 비율을 다 얘기했었고 간단히 말하면 24만원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용기간이 25만원을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고 온비드를 이용해서 자기 물건을 갖다가, 이용기간의 비업용 재산을 갖다가 매각자를 신청하는데, 거기서 낙찰자가 발표가 된다면, 온비드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보통 5일에서 10일 이내에 그 이용기간, 즉 서울메트로라면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이 본사의 이 공매 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공매 절차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파산과 공적자금 회수 방법을 위해서 얻어지게 된 물건을 이제 공매에 붙이게 되는 거죠. 또 파산 배당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이 정리금융공사의 공매도 있고요. 나라신용정보의 공매 절차도 있고, 또 이게 농협자산관리공사의 그 공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국의 그 농협의 지점을 갖다가 본사에서 이 채권을 관리할 때 그 매각 절차를 한다든가 임대 절차를 갖다가 이 그 농협자산관리공사를 세워가지고 이 농협자산관리공사가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공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부분을 합니다. 이렇게 조합이나 조합 중앙회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절차를 방법을 하고, 이수한 부실채권 자산을 보존 추심 및 임대차 조사, 또는 부실자산 보존 추심 및 임대차 조사 수임, 또는 담보부동산 비업무용 재산 매입, 대여, 개발, 처분 및 공매,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실조합이 자산의 관리와 매각, 또 매매 중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공매 대행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공매를 또 진행 절차를 또 하게 되고, 이 밖에 농협자산관리사의 공매 말고도 또 이 산림청의 임야 공매가 이루어지죠. 또 이 밖에도 신탁회사 등의 직접 공매가 이루어지고요. 또 각 금융기관이 보유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직접 공매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어떠한 것들, 또 개인 등의 비업용 재산을 갖다가 정리하기 위한 직접 공매가 있습니다. 결국 말하면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온비드에서 볼 수 있는 그 암예산 공매와, 그리고 이제 국유자산 공매, 수탁자산 공매, 그리고 유입자산 공매가,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기 물건을 직접 이 공매 붙이는 유입자산 공매 이외에도 암예산 공매, 수탁자산 공매, 그리고 이제 국유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요, 이 매각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매각 절차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매각 절차부터 대금 납부하고 이 배분까지 모두를 합니다. 이런 것 이외에 또 하나의 특이한 거는 이용기간 공매 같은 경우는 이용기간이 서울시면 서울시, 또는 성남시 성남시, 서울메트로 이런 기관 등이 자기의 비업용 재산을 매각 절차로서 온비드를 이용만 하는 거죠. 이용 수수료를 갖다가 아까 같이 등록 수수료 10,000원, 낙찰 수수료도 24만원, 25만원 내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낙찰자가 발생하면 그 낙찰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5일에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용기간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납부부터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이용기간, 지금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매각 절차에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금융기관이 보유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직접 공매와 개인 등이 비원명 재산을 갖다가 직접 공매하는 것, 또는 그 다음에 신탁회사와 같은 이런 신탁회사 등의 직접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기관이 직접 온비대가 이제 온비대가 이용기하면서 이용 법인에서 이제 온비대에 올려놓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매각 절차는 직접 각 기관, 공공기관의 본사 사무실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본인들이 직접 신문에 공고해가지고 매각 절차를 정해서 매각 기일을 정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루에 1시간 단위로 해서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하루 단위로 해가지고 일주일 내에 끝낼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 단위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매각제 다양하니까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공매 공고문을 잘 봐야 합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첫 강의에서 다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공매 같은 거는 경매와 일반 매매와 같지 않고 매각 절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매에서는 공매 공고문을 꼭 확인해 가지고 이 물건이 어떠한 매각 조건에 의해서 매각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공매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로써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